이번 시간에는 용호 상박의 충돌 초한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초한대전, 소초평 항우와 반란의 불씨. 황제인 초의제를 황희에서 내쫓고 살해한 이후에 항우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반진 세력의 선봉 맹주였던 항우가 황제가 된 이후 반항우의 불꽃이 피오르기 시작했으니 그곳은 조나라의 조그만 봉지를 받은 지녀와 봉지를 전혀 받지 못한 제나라의 전형이었습니다. 문경지교의 사이였던 장이와 지녀는 고록 전투를 기점으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농공 행상에서 장이는 조나라의 왕에 올라갔지만 지녀는 아주 조그만 봉지밖에 받지 못해 항우에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 제나라의 국정을 전담했던 전형은 아예 농공 행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봉지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미 반란의 불씨는 항우의 농공 행상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제나라의 전형은 비밀리에 군사를 이끌고 진열을 도와 조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고, 본인은 군사를 일으켜 전도를 공격하자 전도는 초나라로 도망쳤다. 전형은 또한 전남의 아들인 제나라의 왕 전부를 옥류시키고 봉지로 받았던 교동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전불의 신하들은 전불이 꼭 봉지인 교동으로 가야 한다고 진언하므로 몰래 봉지인 교동으로 도망갔다. 이를 안 전형은 분노하여 제나라 왕 전부를 추격하여 중목에서 죽이고, 회건하는 길에 제북왁 전환을 공격하여 죽였다. 이로써 전형은 제나라의 모든 땅을 수습하고 스스로 죄왕에 즉위하여 독립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제나라 전형의 도움을 받은 진녀는 조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당황한 조왕 장인은 한강 너머의 유방에 한나라에 망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항우 전선에 제나라와 진녀가 가담하면서 한나라의 유방은 서서히 출사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팽성에 있었던 폐항항우는 조나라의 진녀와 제나라의 전형의 반란 소식을 듣고 반란 불씨의 싹을 자르고자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지척에 조나라에 출격시켰고, 자신은 명장 종림회와 함께 죄항의 도시에 기반한 제나라의 정벌에 나섰습니다. 항우가 행군하며 지나는 땅들은 모두 자신이 봉지로 주었던 땅이니 제나라로 가는 길에 많은 군수 물자와 지원을 받으면서 행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상황이 바뀌어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제나라의 전형은 항우의 군수에 짐짓 놀랐으며 제나라의 군대는 항우에 대패했고, 제왕 전형은 평원으로 달아났다가 평원 사람들이 전형을 살해했습니다.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항우는 자신의 방식대로 제나라를 약탈하고 사륙하기 시작했으니, 이에 제나라 백성들이 항우에게 반기를 들고 전형의 동생 전행은 다시 흩어졌던 병사들을 수습해서 성량에서 항우에 대항하니 항우의 군대는 제나라에서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습니다. 전형이 도망치다가 잡힌 평원은 삼국지의 영웅 유비가 현령으로 있었던 그 평원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 성남 강원도 원주를 평원 성안이라고 합니다. 성안이란 이곳이 성도인 촉이라는 말로 제주에 있었던 전형이 근처의 촉산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전횡이 항우에게 대항했던 성량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성량과 성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송천의 권명이 송주로, 송천은 촉의 지명인 송도로, 이곳은 또한 송씨가 기술된 장령이기도 합니다. 초한지의 영웅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신시계천의 무대 파축이었던 것입니다. 출사표, 팽성전투. 한중인 한양에 자리 잡았던 유방의 한나라는 한양을 옥죄고 있었던 장한, 사마흔 동해의 옹족사를 기습 장악해서 촉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던 기원전 205년의 어느 날, 다급한 파벌이 한양 유방에 있는 정궁에 도착했습니다. 항우가 있었던 팽성에 심어놓은 첩자로 항우가 제나라의 반격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소초의 수도인 팽성이 비어 있어 기습하면 장악할 수 있다는 아주 급한 정보였습니다. 항우의 주력군은 제나라와 진여의 조나라 반란 진입에 모두 투입되어 수도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수도를 장악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한양 유방에게 찾아온 것이다. 유방의 기습발 진경로는 단 하나, 항우가 지구국들에게 봉지로 주었던 지역의 경계를 지나는 것으로, 경계를 지나면 초나라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유방의 항군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유방은 진경 명령을 내린다. 유방의 항군은 드디어 팽성에 도착하였고, 하루 만의 기습작전으로 비어있는 팽성에 유방의 항군은 무혈 입성하였던 것이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안주의 군명, 평원에 있는 성이 항우의 부도 팽성이라고 했습니다. 항우의 대반격, 제나라 전횡의 반격으로 고착 상태에 있었던 항우는 팽성에서 온 파벌로부터 급벌을 전해받게 됩니다. 팽성이 유방의 급속으로 함락되었고, 항우가 봉지를 주었던 제후국 중 유방에게 지원군을 보내 수도 팽성의 속속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비보였습니다. 항우의 참모 범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을 해보았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팽성에서 진나라로 출전할 때는 모든 제국들의 지원을 받으며 진나라에 도착했지만 지금은 수도였던 팽성이 함락되면서 천하의 민심이 초와 한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누가 우리의 배후를 공격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이에 기발한 계책을 실천하니 항우의 반란 세력이 없는 안전한 길로 멀리 우회해서 기습하는 것으로 멀리 우회하면서 낭비한 시간은 신속한 기병만을 이끌고 가면서 만회했던 것으로 유방이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계책이었던 것이다. 항우는 주력군을 명장 종림 아래 맡기고 자신은 단지 기병 3만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팽성을 향해 출발했다. 진나라의 용주산을 왼쪽으로 끼고 돌아 이어진 복례풍악의 산악 북부를 종단해서 팽성을 뒤에서 공격하는 전법이었던 것이다. 팽성을 장악한 유방은 제나라에 있는 항우가 회군할 때 유방을 지지하는 제후들의 방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짧은 시간에 팽성의 북문을 강타하니 반항우 연합군은 지리멸렬 도망치기에 바빴고 다수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항우가 유방이 예상한 평지를 뒤로하고 예상치 못한 험한 산악으로 기병을 몰아 기습했던 것이다. 그리고 항우의 대반격으로 팽성을 되찾을 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유방의 부친과 부인인 여씨가 항우의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유방이 전쟁할 때 부친과 부인을 전선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유방의 고향인 위나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풍은 항고조 유방이 고향 풍읍의 부친을 위해 화성 근처에 준비한 성읍으로 유방이 추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된 다음에 준비한 곳으로 팽성 전투 시에 유방은 제후인 한 왕의 신분으로 그러면 부친과 부인 여씨는 고향이 위나라의 풍읍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위나라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승 5강의 난을 틈타 위나라를 재건한 위구와 주벌이 지은 2세 황제 2년에 진나라 장수 장안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자 추나라로 도망가 초의제에게 수천 명을 지원받아 위나라 땅 일부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자립하고 위나라 왕이 되어 도읍을 평양에 두었다. 위나라 왕이 되고 조나라를 구원해 고록싸움에 참여한 후 항우와 함께 함곡간을 넘어 진나라를 멸했다. 이 공로로 항우에게서 왕으로 봉해졌으나 항우가 옛 위나라의 땅 동부를 자신의 봉지인 소추에 놓으면서 하동으로 옮겨가 소유왕이 되었고 서울은 주나라의 서울인 평양에 두었다. 한왕 3월 한왕 유방이 임진에서 황하를 건너오자 장병들을 거느리고 유방에게로 귀순했고 팽성대전에 참여해 패배했다. 위나라란 장군왕건께서 왕부의 수장으로 원평양에 도읍하면서 그곳 원평양은 천부가 있었던 황제국으로 다른 제후국에 비해서 윗상국이 되므로 위나라 윗나라라고 칭했던 것이며 이후 빈풍이 전주로 천도해서 그곳에 빈국을 세웠으니 평양과 전주 두 곳이 모두 위나라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전국시대에는 호화대인 평양을 조나라가 차지하면서 위나라의 영역은 전주로 축소되었던 것이고 항우의 시대에는 항우가 전주를 차지하면서 위편은 평양의 영역에 안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항우의 대군이 진나라를 공격할 때 팽성으로부터 유방의 팽성 함락 급보를 받게 된 것이고 이에 화가 난 항우가 자신의 봉지인 위나라의 봉부인 전주 풍읍에 있는 유방의 식솔들을 포로로 잡았던 것이다. 항우가 회군하는 길에 전주에서 유방의 부친과 부인을 포로로 잡았던 것입니다. 팽성 전투에서 대패한 유방은 지근거리의 형양으로 내달렸고 그곳에서 마중 나온 한신의 군대에 의해 항우의 추격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향 풍읍으로부터 부친과 부인 여씨가 항우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방은 아차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였던 것입니다. 유방은 팽성에서는 패배했지만 팽성의 지척인 형양과 송구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한나라 군대가 한중에서 한강을 건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산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향산별곡의 무대인 고록과 저병은 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항우의 3만정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항우는 고록인 당하산성을 지나 오로벅인 천물렁을 넘어 안시성의 뒤편인 북문에서 기습했던 것으로 안시성의 정문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유방의 허를 찌르고 기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중요한 이유는 698년 군사도시 영주의 포로도 잡혀 있었던 대조영 일가가 천물령을 넘어 동쪽 모산인 동모산 안시상의 대진국 발해를 공국했던 것으로 항우의 3만정기가 지나갔던 길과 대조영이 지나갔던 길이 정확히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위나라 멸망.
유방의 팽성 전투 패배 이후 항군을 지휘하는 것은 한신에게 맡겨졌다. 만약 유방이 직접 나섰다가는 포로로 잡혀있는 부친과 부인 여씨의 생사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참모들의 진언을 명심했던 것이다. 한신의 신묘한 기습 전략으로 촉을 호위하고 있었던 장한, 삼하은 동해의 세력을 격파하고 촉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에서 진나라 백성에게 보여주었던 한심으로 진나라의 모국이었던 함양이 쉽게 점령되었던 것이다. 주 왕조가 시작된 풍업이 전주 함흥인 풍패 함양으로 이곳의 풍수 건너가 소주의 수도 호경으로 대동평양이었던 것입니다. 한신의 군대가 함양인 전주 풍업을 기반으로 풍수 건너 위나라의 평양을 공격했던 것이다. 역사서에는 한신이 장의와 규철에게 목행부인 나무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해서 그것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 평양의 위나라를 함락했다고 했지만 목행부를 타고 물에 둥둥 떠서 가면 궁수에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관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205년 한왕 유방이 팽성을 공격할 때는 위왕 위표가 유방에게 기순하여 같이 참전하였으나 팽성 전투 패전 이후에는 항우편으로 돌아섰고 한왕 유방이 보낸 사신 여기기의 설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팽성 전투의 패전 이후 유방은 형량에서 항우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한나라의 등을 돌린 제후국들을 한신을 보내 격파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그 서막이 위나라였던 것입니다. 한신의 공격으로 위나라의 수도인 평양이 무너지며 멸망되었던 것이다. 한신의 배수진과 조나라 멸망.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고 봉부를 줄 때 조나라는 고록에서 장안의 진나라에 포위되어 생고생한 자기에게 돌아갔고 진여에게는 아주 조그만 봉지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진여가 제나라 전용의 지원군을 앞세워 조나라의 장의를 쫓아냈는데 이때 장의가 망명한 곳이 유방의 한나라였습니다. 한왕 유방이 기원전 205년 항우의 제나라 정벌로 비어있는 팽성을 공격할 때 조나라의 진여에게 지원병을 요청했으나 진여는 너희 나라에 있는 장의의 목을 나에게 보내주면 지원병을 공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유방이 수술을 썼는데 장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목을 진여에게 보냈던 것이고 이에 진여는 속아 지원병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는 법. 제후 연합군이 팽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과정에서 장의가 살아있음을 진여가 알게 되자 한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유방은 조나라를 응징하고자 한신을 보냈던 것이다. 항우가 조나라의 고록 전투에서 장안의 진나라 군대를 격파시킨 전법은 파부침주입니다. 즉 밥 지을 솥을 깨고 강을 건너간 배를 침몰시키는 것으로 한마디로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신의 조나라 침공의 전법은 배수진입니다. 병법에서 금지된 물을 등지는 전법입니다. 그러나 병법에서는 또한 군대가 죽음의 땅인 사지에 들어가면 단합이 더욱더 잘되어 살아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나라의 도성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신의 군대가 조나라 군대가 공격해오자 도망가는 척 모든 중장기 물자를 그 자리에 버리고 강가의 진지로 후퇴해서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할 때 조나라의 군사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성문 밖으로 모두 나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매복한 한신의 기병대가 조나라의 도성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조나라의 진여는 정연에서 한신에게 격파돼 저수에서 참수됐고 조왕 홀은 쫓기다 양국에서 죽어 조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장면을 향상별국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항우의 3만정기 고르게 엄습한 듯 한신의 2천원기 조벽을 빼앗는 듯 항우와 한신의 무대가 향선별구의 무대 금강백두로서 항우의 3만 기병이 들이닥친 곳이 고록이라면 한신의 무대가 바로 조나라의 조벽이었던 것입니다. 영포의 투항. 영포는 항우의 신복으로 고록 전투에서는 항우의 선발대로 활약했고 진나라의 수도 함양 전범 시에는 진나라의 투항군 20만을 반란의 불신을 잠재운다는 명분으로 항우의 명령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신도인 서울에서 생매장했던 장본인이 영포로 항우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로 국왕왕에 봉해졌고 항우의 명령에 의해 초의제를 치면해서 살해했던 것입니다. 항우의 최측근 신복이었던 영포가 국왕왕에 봉해지고는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나라 정벌과 팽성수복 전투 시 항우의 소집과 참전 요통을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으며 지원군만 보내고 본인은 참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소처평 항우는 노회서 소환령을 내렸으나 영포는 두려운 마음에 이에 응하지도 않았으나 항우는 지금까지 행했던 영포의 재능을 아껴 공격하지는 않았다. 항우와 영포의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었던 한나라 사람이 소화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며 소화는 즉시 유방에게 국왕 영포를 회유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진언하니
유방은 즉시 허락하였고 소하는 국왕 영표를 만나기 위해 측근들만 대동하고 비밀리에 초나라의 국왕에 잠입했던 것이다. 항우의 문책을 두려워한 영포는 소하의 투항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항우의 신복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돌출 변수가 등장했던 것으로 때마침 항우의 사자도 영포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소하가 이를 눈치채고 항우의 사자를 단칼에 베었던 것이다. 영포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소하가 항우의 사자를 죽였지만 그곳이 국왕이었고 그곳에서 영포가 유방의 측근인 소하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영포는 적과내통한 죄로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다. 영포의 선택은 단 하나, 항우가 예상치 못한 반란을 일으켜 선방을 나뉘는 것으로, 그러나 항우가 보낸 진학군에 격퇴당하고 한나라에 망명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초안대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